적천수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명조는 3권 341페이지에서 가져온 명조인데요. 이 명조를 일반적으로 술사들이나 일반적으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개수가 지지에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종재하거나 종관하거나 합격으로 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주를 보면. 근데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틀린 견해들입니다. 그리고 적천수 천미에도 그 설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적천수 천미에서 설명한 거를 좀 보면요, 개수가 개추에 생하여, 그러니까 개추가 뭐냐면 가을의 끝자락에 생하여 병화가 투관하고, 병화가 투관해 있죠. 투관하고 통근하였으니, 통근이라는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술에 통근했다는 거는 맞는데, 이 착근과 통근이 같이 걸려있는 부분인데, 사화에 통근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잘못된 설명이에요. 만약에 사화에 통근했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 화화가 참때다, 이 부분도 잘못된 얘기예요. 화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싫은 것은 시간에 임수가 투관하여 병화를 극하는 것이다. 병화를 극한다, 이 부분도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임수가 저 멀리 있는 병화를 극하려면 이렇게 이제 동간으로서 있어서 극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중간에 또 술이 있어요. 그게 무토가 방해하고 있다고. 임수가 병화를 극할 수가 없어. 이 술 세 개가 동지로 모여서 이렇게 해도 임무병으로, 임은 병을 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도 없는 설명들을 통해서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와서 병을 극하는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단지 향방이 합격하였고, 합격했대. 향방이 합격했대. 그 다음에 묘운에는 임수가 절지가 되니 지연에 임명되었고, 이것도 임수가, 아니 묘운이 오면 묘가 임 밑에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묘가 여기로 와야 되거든. 그러면 임수의 절지로 작용을 해요. 근데 여기로 와서 임수의 절지로 작용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식의 설명을 통해서 사주를 분석하다 보면 이어령 비어령식인 사주 분석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원리 원칙 없이 뭐가 들어오면 이 명조를 해석하기에 급급해. 그러니까 원칙이 그 보고 없어. 그냥 들이대는 거죠. 들이대면 모든 게 해석되거든. 그런 식으로 이거 해석하면 다른 명조 들어가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다 해석되지. 이런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3번 역임하였으나 승진하는데 실패하였다. 그 부분을 또 실패한 부분은 임수가 탈지하는 연고다라고 해요. 이 명조 자체가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정말 아무런 원칙도 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명조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이 개사의 특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주 분석을, 적천수 천미가 개사의 성격을 몰라. 이 간지의 성격을 모르는 거예요. 개는 사중 경금에 무게합을 통해서 경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사는 이 성인이에요. 경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게합을 통해서 경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무토와 토와 화는 사촌지간이야. 그래서 무토나 병화는 봉기라고 봐야 돼. 봉기. 사화의 봉기는 무토와 병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기와의 합을 통해서 경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개사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개사에 대한 부분의 성격이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여러 번 나와요. 이 개사의 성격을 나타내는 명조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중 경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얘는 종재할 수도 없고 종관할 수도 없어요. 밑에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임수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임수가 개수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사주의 병이 뭐냐면 토예요. 토가 너무 많아. 토가 많아. 이 토들이 많습니다. 얘는 토가 아니야. 물론 토기는 합니다. 이 무토를 보았기 때문에 이 토긴 한데 병화가 여기에 착지를 하고 있어서 접근하고 있어서 화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들이 많아서 이게 병이 된 사주예요. 그럼 봅시다. 해, 자, 축으로 흘러요. 수방으로 흘러. 좋죠? 좋아요. 그리고 축이 와서 여기 오면 축술령해서 토를 좀 붕괴시켜. 좋죠? 그 다음에 임 좋죠? 이는 뭐야? 약신이야? 개? 묘? 묘도 약신이야? 단지 약신이긴 한데 인묘가 그 길흉이 같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인이 오면 인수랍을 통해서 화의 일부 성격을 가지게 돼. 목의 성격을 잃고 있지는 않지만 화의 성격의 일부가 있어. 그러니까 이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약신으로 왔다 하더라도. 묘운도 마찬가지야. 묘수랍이 되니까 일부 화로 변하고 일부 목의 성격을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문이나 개운만큼 좋은 게 아니죠. 인운이나 묘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분용은 엄청 좋습니다. 이 지은이야도 좋고요. 진술충을 통해서 토를 좀 어느 정도 좀 흩어버리니까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묘운에도 좋았던 것이죠. 일부가 좋았던 거고, 또 일부는 승진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화로 인해서, 화로 변하는 과정에 의해서 실패한 것.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합격이 무게합을 통해서 합격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술토 때문에 그래요. 술토는 무게합에서 화의 그 세력을 화생토에서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설계하는 술이야. 이 술이 도와주지 않는 거죠. 무게합의 화를. 만약에 여기가 5가 있으면 무게합 화합니다. 그게 이제 디테일하게 틀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 모르고 합격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주를 이렇게 이 사주 분석한 걸 보면 합격에 대한 그 어떤 모두 갖고 있지 않다. 어떤 확실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화가 개수를 생하면서 개수에 그 종속되어 있는 관계로 사화는 병화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식 코드가 있어서 사화는 병화를 인식 못해요. 정화가 있으면 사화는 정화를 인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화가 개수의 근의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을 뺏기게 돼요. 정화가 오면. 사화는. 무기 앞에서 경금에다가 뿌리를 내린 개수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자기가 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반을 정화한테 가지고 줘요. 통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주 분석에 있어서 개사의 성격에 대해서 모르시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주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도 개사에 대한 거는 많이 나올 거예요. 개사와 비슷한 것이 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신사, 말씀드릴게요. 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정예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봉기와의 합을 통해요. 정임합.
병신합하죠. 이와 같은 그 간지들은 일정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